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 살아온 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요?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50년을 넘게 살아온 최금순 할머니는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달동네, 좁은 골목 사이로 먼지가 흩날리고 벽에는 재개발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곳곳에 나붙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거주자분들은 이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누구도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분들의 전부였습니다. 여기 다들 모이세요. 재개발 예정일이 코앞입니다. 지금 당장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건설사 직원들이 골목 곳곳을 누비며 동의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얼굴에는 강압적인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동네에서 나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직원들은 비웃으며 덩치 큰 건설 용역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쿵! 거친 손이 식탁을 밀어넘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동의 안 하면 강제로 철거되는 거 몰라? 건설 용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춘자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동네에서 일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평생을 이웃들과 함께하며 정을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여? 사람 사는 집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할머니는 건설 용역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건설 용역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디서 노인네가 건들고 난리야?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골목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는 시청 공무원 박민석이었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이 동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직원들은 비웃었습니다. 불법? 공무원 양반, 우리한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인데요? 재개발 동의 안 하면 강제 철거될 거 뻔히 알면서 왜들 이러실까? 박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막기 힘들다는 사실을.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설 용역이 박민석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철퍼덕! 박민석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직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재개발은 이미 결정났다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나가게 만들어 드리지 뭐. 그 순간 한 할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최금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40년을 넘게 살아온 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과 함께 했으며 이제는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곧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서 한 소녀가 허리를 굽힌 채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과 팔뚝에는 햇볕에 탄 검붉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금순아,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옆에서 함께 밭일을 하던 친구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금순이는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친구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응,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멋진 화가가 될 거야. 좋겠다. 금순이 넌 멋진 꿈이 있네. 나는 매일 고기 반찬 나오는 집에 시집 가는 게 꿈이다야. 그럼 평생 행복하겠지? 친구와 금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깔깔댔습니다. 그러나 금순이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금순이는 삼남 사녀 중 장녀였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매일 밤낮으로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금순아, 빨리 밥상 차려라.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순이는 황급히 손을 씻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허름한 나무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동생들은 허겁지겁 밥을 퍼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반찬 하나 집지 않은 채 숟가락을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순이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 안 고파요. 어머니가 더 드세요. 어머니는 잠시 금순이를 바라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는 장녀야. 내가 동생들을 돌봐야 해. 금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장녀였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 동생들이 배골치 않도록 신경 써야 했고, 때로는 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금순이는 혼자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호롱불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은커녕 작은 탁자 하나조차 없었지만 금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오늘도 몽땅 연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동네 골목,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까지. 금순이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림을 공부하지 못했고 학교에도 갈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이는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너머에 있는 학교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풍금 소리에 맞춰서 밝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때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커다란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오늘은 그림 그리는 날이다. 금순이는 조용히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슬픈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순이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도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순아, 꿈은 가진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먹고 살기 바빠. 내가 학교에 가면 동생들은 누가 보니? 금순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걸까? 나는 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걸까? 나만 왜? 그날 밤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오늘도 마룻바닥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져 신문지 위에 그림을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그림은 빗소리와 뒤섞여 함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17살이 된 금수는 학교 대신에 다른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금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달리고 달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답답했고 사람들은 다들 바삐 움직였습니다.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방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 왔으니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뜨겁고 답답한 공장 안 바닥은 먼지와 실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 빠르게 움직여. 오늘 마감 수량 못 맞추면 다 야근이야.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금수는 묵묵히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뜨거운 바늘이 빠르게 천을 뚫고 지나갔고 손끝은 실밥과 바늘에 쓸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바늘에 찔려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공장에 출근해 12시간 넘게 앉아서 일하고 기숙사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생활은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철제 침대가 빼곡하게 놓인 좁은 방, 창문도 변변치 않은 그곳에서 금수는 늘 밤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비록 책상 하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꿈을 붙잡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계 속에서 무표정하게 일하는 동료들, 창밖에 보이는 삭막한 골목, 기숙사 옆 작은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십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그 꿈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순아, 불 좀 꺼. 내일 새벽조야. 너는 피곤하지도 않니? 대체 왜 맨날 저러고 있는 거야? 기숙사 동료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금수는 서둘러 호롱불을 끄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금순 씨, 나랑 결혼하면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 그토록 고맙고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난 지금의 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금수는 마주 앉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과 함께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 후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금순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시밭길만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금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시간 따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작은 방 안에 퍼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밥 먹이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금순 씨, 요즘 힘들어 보이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복자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은 아직 그리고 있어? 그 순간 금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필을 들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조차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꿈은 서서히 물에 젖은 수채화 그림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그녀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남편은 대답 대신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일터로 나가기 위해 차를 가지고 나간 남편은 그만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세 아이의 엄마이자 가장의 역할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녀는 다시 공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며칠 후 금순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순 씨, 조심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리는 그 순간 강한 통증이 금순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화학원료가 금순의 눈으로 튀었고 그녀는 눈을 감싸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그녀의 오른쪽 눈은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눈앞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암흑이었습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박민석 주무관은 피를 흘리며 건설 용역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직원들은 여전히 재개발 동의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한때는 꿈을 그렸고 한때는 아이들을 키웠고 한때는 공장에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집 앞에서 낯설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금순 씨, 안에 계십니까? 문 앞에는 건설사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덩치 큰 건설 용역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건설사 직원이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금순 씨,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으니 이제부터 강제 이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종이를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줄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직원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제 명도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협상은 없고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난 어디로 가란 말이야? 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금순 할머니! 박민석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골목을 달려와 할머니 앞으로 서며 건설사 직원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제 명도라니요? 이분은 아직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은 지친 듯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봐 주무관 아저씨, 우리도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시에서 이미 재개발을 승인했고 우리는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피차 그만 피봅시다. 박민석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시에서 승인했더라도 거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건 불법입니다. 최소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피식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하하, 좋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동안 이 동네에 남아있으면 아주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 박민석 씨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건설사 직원은 싱긋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직원과 건설 용역들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떠난 후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얼굴 한쪽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설 용역과 몸싸움을 하면서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봐, 당신 피나잖아. 박민석 씨는 손등으로 입술을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박민석 씨는 당황한 듯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밥 말이야. 피 묻은 얼굴로 다니지 말고 들어와서 좀 씻고 밥 먹어. 먹고 다녀야 기운이라도 나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어갈게요.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낡은 자개장이 있었고 벽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는 동안 세수를 하고 난 후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반창고가 어디 쓸라나. 그는 자연스럽게 자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종이 뭉치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그려진 수많은 그림들, 달동네 골목 풍경,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 담벼락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들. 그림 속에는 이 동네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그림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선 하나하나에는 강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돌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들 다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금순 할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엌에서 뛰어나와 박민석 씨의 손에서 그림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걸 왜 보고 있어? 박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반창고 찾다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할머니, 이거 진짜 잘 그리셨네요. 그러나 최금순 할머니는 그림을 두 팔로 꼭 안아 감추듯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든 할멈의 주책이고 낙서 같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들 그냥 낙서가 아니에요. 진짜 멋진 작품들이에요.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라고 했잖아. 최금순 할머니는 등을 돌려 그림을 장 안에 다시 넣으려 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시간 날 때 그려본 거야. 반창고나 붙여. 그러나 박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들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동네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서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박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그림들, 벽에 그리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박민석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벽에? 네, 이 동네 벽들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다면 이 동네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거예요. 그러나 최금순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봐, 그림 몇 장 벽에 그린다고. 재개발 저놈들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이곳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면 이 동네를 지킬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해. 이 그림들 다 내 두 눈 멀쩡할 때 그렸던 것들이야. 박민석 씨는 순간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최금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이젠 한쪽 눈도 안 보이고 이 손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 그럴 힘도 없고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다 늦었어. 순간 박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최금순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벽화, 우리 같이 그려봐요.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민석 씨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 동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금순 할머니는 눈앞에 있는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그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70년 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좁은 길에는 먼지가 날리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골목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과 페인트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최금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빈 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벽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최금순 할머니는 붓을 움직였습니다. 벽 위에 첫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어릴 적 호롱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려보자. 그 순간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이제 우리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춘자 할머니도 붓을 들고 나섰습니다. 나도 성님만큼은 아니지만 소시적에 붓 좀 잡았어. 요 동네 풍경 그리면 되는 거 아니요? 박민석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각자 이곳에 나고 자라면서 보신 어떤 것이라도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골목 곳곳에서 벽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건설사 측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건설사 간부는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직원은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거주민들과 공무원 한 명이 주도해서 벽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야? 재개발이 확정된 곳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뭐가 달라져?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벽화마을로 지정된 지역들 중에서 재개발이 보류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내세워서 보존 요청을 한 경우인데. 간부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도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야? 직원은 말을 아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간부는 조용히 손가락을 책상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야겠지?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장비 대기시키고 용역들 얼굴 가리고 대기시켜. 세게 나가서 한두 명 다치면 겁먹고 다 도망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 어떻게든 못 그리게 막아. 직원은 놀란 듯 간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진행하는 일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데 그깟 붓질 몇 번에 흔들려서야 되겠어? 간부는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습니다. 실컷 어디 해보라지. 따뜻한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화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벽에는 조금씩 그림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햇볕 아래에서 장을 보는 이웃들, 담벼락에 앉아 이야기하는 할머니들. 이 동네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림 속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는 거의 완성됐네요. 최금순 할머니도 붓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동네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네. 그 순간 철커덕, 철커덕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박민석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지? 쿵! 어디선가 벽돌이 날아와 벽화를 직격했습니다. 쾅! 쾅! 이어지는 소리. 박민석 씨가 놀라서 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철거 용역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망치와 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벽화 참 열심히 그리고 있었네? 한 용역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이딴 그림 그린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그러더니 그중 한 명이 벽에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쾅! 벽화가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만둬! 박민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용역들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동네 철거될 거잖아. 미련 좀 버리지 그래? 그리고 그들은 최금순 할머니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쾅! 집 앞에 놓인 작은 창고가 거칠게 무너졌습니다. 박민석 씨가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 순간 용역 중 한 명이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철퍼덕!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용역들은 마지막으로 벽화를 바라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할멈,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당신 안방벽에나 실컷 그려. 그럼 아주 예쁘겠네 그래.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잔뜩 부서진 벽, 넘어진 페인트통,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주저앉은 박민석 씨. 그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최금순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죠, 할머니. 박민석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최금순 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없고 이 사람들은 점점 더 강경하게 나을 겁니다.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냥 포기해요. 박민석 씨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할머니. 이 벽화 덕분에 나는 내 꿈을 찾았어. 그녀는 조용히 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박주무관은 이제 돌아가. 박민석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더 남아 계시다가 정말 다쳐요. 그러나 최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어차피 오갈 데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이제 박주무관이라도 그만하고 다치기 전에 돌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단호했습니다. 박민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드디어 철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포크레인과 건설 차량들이 골목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떠나야 한다는 현실 앞에 결국 굴복하고 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은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금순 할머니. 그녀는 무너진 벽 앞에 서서 여전히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벽화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박민석 씨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을 당장 멈추세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와 시청 관계자들, 수많은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건설사 간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장님? 시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건설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포크레인 멈추라고 했습니다. 지금 즉시 철거를 중단하세요. 건설사 직원들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간부는 시장에게 다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이곳은 이미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철거를 중단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개발을 허락했지 거주민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동의서를 받게 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을 텐데요. 법을 어긴 당신들은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제 말이 어렵나요? 이 모든 일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청 관계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주민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건설사 간부를 집중적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나 이제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시장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며칠 전 박민석 씨는 시청 앞에서 밤낮으로 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장님을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시장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시청 앞에서 시장님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는 밤늦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퇴근하던 시장님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시장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궁금증도 서려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피곤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장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장님에게 최금순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 동네가 단순한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곳이라는 사실을 밤새도록 설명했습니다. 시장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확인해 보죠. 그렇게 시장님은 밤새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은 박민석 씨와 함께 최금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민석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다시 한번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재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군요. 그 순간 박민석 씨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시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민들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시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조용히 벽화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동네를 재개발할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박민석 씨가 숨을 삼켰습니다. 벽화마을로 재개발할 겁니다. 그 순간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장님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표적인 벽화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금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화가가 필요합니다. 최화백님, 이 작업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최금순 할머니의 손에서 붓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말인가요? 시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최화백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몇 개월 후 마을의 입구에는 멋진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달동네 벽화마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마을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금순 화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작업하세요? 박민석 씨가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붓을 들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아직 비어있는 벽이 한가득이야. 그녀는 천천히 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한평생 꿈꿔왔던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평생을 살아온 집이 아무런 힘도 없는 한 사람의 삶이 거대한 개발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쉽게 사라질 뻔했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꿈과 그 꿈을 지켜주려 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최금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한 달동네의 아픈 노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동네를 지켜낸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박민석 씨,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진심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꿈 따위는 그냥 포기하고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